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기역술의 또암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인성을 했죠. 이번에는 관성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관성이라는 부분도 복잡 난해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인성보다는 좀 덜해요. 그러니까 관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식신상관하고 인성, 정인, 편인을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세상을 사주를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관성인데요. 요거 늘 일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식. 여기는 이제 재성이죠. 요 맨 위에가 관성입니다. 이 관성이라는 의미가, 총수로 따진다 그러면 일간이 나일 경우, 그죠? 나의 위에 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따지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에 해당되죠. 근데 요 관인비시제가 여자족보라고 그랬죠. 여자족보니까 요거는 어머니, 요거는 외할머니가 되겠죠. 할머니다 이거죠. 자, 외할머니,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아닌 외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총수를 따질 때는. 이 딸내미가, 이 외할머니, 딸내미가 우리 엄마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가 만약에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딸이 있을 때는 이뻐요. 한도 끝도 없어요. 내 딸이 가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일이 생겨서 이 딸이 자기 자식을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럼 이 외손녀가 이쁠까요? 안 이뻐요. 이쁠 수가 없겠죠. 왜 친손녀, 손자, 손녀는 그래도 뭐가 이렇게 애착이 가지만 외손녀는 사실 애착이 잘 안 가는 게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미 저 사위 쪽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라는 것이 요즘은 그런 개념도 없죠. 그런 개념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옛날 노인네들은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외손녀는 딸내미 갖추었을 때 이쁘지만 나한테 딸이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맡겨놓고 갔다 그러면 참 난감하죠.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런데 그런 의미를 조금 약간의 포함을 하고요. 포함을 조금 하고 이 관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일간이 있다 이거죠. 지난 시간에 요렇게 하나로 묶는 거에 대한 어떤 스펙에 대한 기죠. 스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저 스펙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석사, 박사를 따는 이유가 요 스펙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이 인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인정해 주는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이 그거를 갖고 있는 스펙을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잘 활용한다라는 어떤 개념을 인정해 주는 것이 어디냐고요. 이 사람 직장 가면 직장 상사가 될 거고,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나라가 될 거겠죠.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하고 일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도 마찬가지, 변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인들 많이 상대하잖아요. 환자가 뭐 이렇게 고의가 아니니까. 같이 내 실력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고객들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스펙을 이만큼 쌓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죠? 학벌이 되고, 간판이 되고, 자격증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나의 본 실력이 되는 거죠. 그걸 인정해달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어떤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육기역술에 대한 PR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렇게 학문 사주를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고객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PR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알려지지 않으면 인정을 안 되니까 그거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것이 시험이죠. 그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을 얻고 입사 자격을 얻고 공무원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또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결정하는 게 어디예요? 관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관성은 일간에게 주어지는 업무, 일, 이런 것들 총망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간에게 주어지는 이거는 압박감이다. 그 압박감이라는 얘기는 일간한테 주어지는 무엇인가를 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지에서 관성을 갖고 있는 태어나신 분들은 월지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늘 강박관념처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집에서 가만히 놀고 있다. 자기 스스로가 못 견뎌해요. 근데 설사 이제 자식이 월지에 관성이 없어서 어디 나가서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학교 갔다 오고 막 예를 들어 성년이 됐다. 근데도 일 안 나가고 있다. 그 옆에서 보고 있는 관성을 가진 부모님은 속이 터집니다. 아니 왜 저렇게 놀고 있어? 이렇게 되겠죠. 이 관성이라는 것은 일간한테 주어지는 무언의 업무이면서 책임이면서 압박감이면서 그렇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그 무언의 압력이라는 거죠. 관성이. 자, 그 관성을 그러니까는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 무슨 업무를 계속 내려온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만 직장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 직장에서 내가 식당을 한다고 치자는 거죠. 그럼 그 식당에서조차도 마찬가지로 손님이 이거 음식이 짜네, 맛있네, 맛없네, 이건 비주얼이 좋네, 나쁘네, 이거는 이 냄새가 왜 이래, 이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그 사람의 평가가 내려오잖아요. 이것이 곧 무엇이다? 압력이라는 거죠. 압박이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안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손님이 왔는데, 6명, 7명이 너무 좋다고 하고 남은 2-3명 하면은 그걸 고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10명 중에서 6명, 7명이 안 좋다고 그러면 바꿀 수밖에 없어요. 왜? 손님들이 왕이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회사 사장이 왕이죠.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간 입장에서 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월지에 관이나 살을 갖고 있다. 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타고날 때 이 사람은 무엇인가의 책임과 책무, 해야 될 일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의 압박감이라는 거죠. 압박감. 그러니까 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놀지를 못해요. 무엇인가라도 하고 움직여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월지 관성이 없다? 절처에도 없다 그러면요. 세워라 내워라 그러죠. 같은 정인을 갖고 있어도 월지에 관성을 갖고 있는 정인은 잘 안 게을러요. 모래 달락달락 움직입니다. 왜? 관성이라는 게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늘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무관성인 사람이 인성을 갖고 있다? 할 일이 없으면 늘어집니다. 요거 게으르다고 하는 이유가 요게 있는 거고. 관성이 없을 땐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관성이라는 것은 책임과 어떤 의무 같은 건데, 남자 입장에서 관성이 자식에 해당되죠. 그죠? 나의 부인이 자식을 낳았잖아요. 정제가 부인이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정제든 편제든. 근데 정제가 부인입니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제가 부인인데 정제가 식상으로 자식을 낳는 것이 관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는 옛말에도 장가를 가야 처리된다는 말이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린 자식들이 생기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의무감, 책임감 같은 게
발생을 하죠. 그러는 바람에 남자는 장가를 갔다 와야 철이 든다 소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식이 생기고 부인이 있고 자식이 생겼을 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책임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배제한 책임감을 원한다는 건 조금 애매합니다. 같은 일례로 집에서는 맨날 놀고 있다가 군대 한번 갔다 오면 철이 어느 정도 들죠. 그 철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군대에서는 강압적으로 어떤 임무를 억압적으로 줍니다. 훈련을 통해서 군이 된 다음에 업무라는 것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업무라는 걸 주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군대 생활할 때도 그런 게 들었습니다. 업무를 위해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활 패턴이. 그래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나의 사생활도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듯이 이 관성은 일간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않게 무언의 압박을 주고 무언의 책임과 무언의 행동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만드는 인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굳이 나한테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내 심적에, 내 유전인자 속에, 마음 속에 이것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자체가 이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좀 답답하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근데 그 관성도 정관과 편관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정관과 편관이 나눠져. 근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편관이다. 자, 편관이라는 것은 편된 관이죠. 편된 관, 심하게 나한테 압박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7살, 일간으로부터 7번째 있는 오행이 나를 극해오잖아요. 갑이면 여기서 쭉 나가면 본인부터 이런 거 되면 신이 나한테, 경금이 나한테 이제 살을 간다. 이 살이라는 자체가 강압적으로, 강하게, 어떻게 때로는 폭력적으로 또는 내가 참지 못할 정도로 극심하게 이렇게 나한테 압박감을 가해오는 것이 이 편관 7살입니다. 그래서 편관 7살이라는 것은 우리 별명은 뭐라고 그랬죠? 돈 먹는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돈 잡는 귀신. 돈을 먹다 안 되면 몸까지 아프게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힘든 일들을 나한테 누차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들어갈 일, 그죠? 그 다음에 몸이 아플 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한테 하여금 계속 압박을 주니까 이 사람이 7살이 월지나 일지에 있다 천간은 어디에 있든 7살은 작용을 합니다. 특히 월지의 격국으로 7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이 월지가 분무궁이면서 직장궁이잖아요. 분무궁이면서 직장궁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한테 어떤 무언의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조금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부친께서, 아버님께서 어떤 고위 간직이라든가 고위 지책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돼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식도 이 자식한테는 스트레스라는 거죠. 또한 경제적 부담,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식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주고 그거에 대한 강압적인 것도 때로는 폭력을 행사, 이런 것도 살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부모님 또는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로 인한 어떤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내지는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에 성장을 했다. 여기 심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사회에서도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오냐오냐 키우지만 너무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일부는. 자, 그런데 이 편관이 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죠? 직장, 궁, 월지에 있을 경우는 그것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에 나가서 문 열고 나가 돈 벌어 나갔더니 힘든 일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돈 버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일들이 나한테 이미 주어졌다. 내가 타고났다 하는 것이 월지의 살격이거나 월지의 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죠? 어려운 문제가 있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수업 시간에 제가 가끔가다 얘기를 합니다. 문 밖에 나갔더니 어떤
이 불량배들하고 시비가 붙었다. 그러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살이 나타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일단 돈 들어갈 일이니까 뭐 사고라든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또는 뭐 학생이 학자금 들어가야 된다든가 싸움이 나서 뭘 해야 되니까 법적인 문제가 됐다, 소송이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거. 또는 내가 지나가다 넘어져서 어디가 부러졌다, 막 이렇게 뜻하지 않게 나한테 무언해 아빠 하다못해 사고, 교통사고, 교통 신호위반이죠. 딱지 그도 막 날라온다 이거죠.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칠살이라는 건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사람을 고단하게 한다. 그런데 무조건 나가 돈 벌러 나가는데 직장에 갔더니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힘든 일이 주어지니까 타고났으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뭘로 해결하죠? 식신 상관으로 활동을 해서 그거를 움직여야 하잖아요. 여기에서 식신, 제살, 상관, 가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들, 난관을 풀어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식신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지식을 가진 걸 가지고 살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때의 인성이 어떤 작용을 하죠? 이 살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의사는 진단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저기 법조인들은 이 상황이 어떡하니까 법적으로 어떤 문제 이걸 정확히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시비가 붙었어. 그러면은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이거를 가려낼 줄 알아야죠. 이거를 인지하는 거지 인성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인성을 인지한 다음에 원래요 식신상관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자, 사인 붙었어. 말렸어. 시시비 보니까 얘가 A가 잘못되고 B가 잘했어. 내가 잘못했는데 사인 붙었다 이거죠. 그걸 정확히 알았다. 그러면 이 A가 너무 거칠고 나오면은 식으로 다갔다 힘으로 제압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말로다가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걸 하는 것이 지금 경찰관들이잖아요. 그죠? CCTV를 가려주고 정리를 해주는 게. 자, 그만큼 살이라는 것은 나한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월제 살격을 갖고 있거나 월제 살이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또 돈 들어갈 일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입이 없으면 또 불안해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달달달 움직이잖아요. 뭘 하든지 간 다다다다. 하다못해 뭐 청소라도 해야 되고 뭐 나가서 뭐 낙엽을 쓸어야 되고 나가서 전화도 한 통 해야 되고 뭔가가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살을 가진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병납니다.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이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부지런히 한 경우에는 굉장히 요긴하겠습니다. 부지런함을 얘기를 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뭐라도 하나 잘못될까봐 다시 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또 불안하니까 또 봐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늘 주어진다. 이 살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성격이 예민하다. 작은 꼬투리라도 하나 있으면 그걸 잡아내고 그거에 대한 고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예민하다는 거죠. 근데 그 예민한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살을 갖고 있는데 그 성격이 식신을 갖고 있다. 그럼 자기가 가서 해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상관이 갔으면 그거를 꼬집어서 말로 한다는 거죠. 야, 이거 뭐야? 이거 빨리 치워, 이거. 빨리 정리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살을 갖고 있는 것을 살은 갖고는 있을 때 식신을 처리하는 사람이냐 살로 처리하는 사람은 또 다르죠. 여기서 식신, 제살, 식신, 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알고서는 그 어려움을 알고 처리할 때 정확하게 명쾌한 곳에 명쾌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죠. 식신상관은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막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인이죠. 그래서 인과 식은 묶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살이 있더라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정확하게 자초지종, 그죠? 이것을 얘기한 다음에 선후를 알 다음에 정확하게 처리를 한다는 거. 근데 인이 없다면 그걸 모르죠. 그건 편견에 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다. 이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서 말로만 막 떠들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화가 나겠죠. 이때에는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고 갈등이 자꾸 조장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육신 중에서 관음비 중에서 제일 고약한 게 살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살도 내가 인을 가지고 많은 살에 관계된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갖다 내가 주 무기로 식상을 쓸 경우는 이것이 천하의 무기라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연구한테 이런 힘든 일을 내가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식을 가지고 쌓고 스펙을 쌓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완성이 됐을 때 이 사람의 하루에 받는 일당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변호사가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은행가들. 그죠? 돈으로 사람 죽여 살리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종교 이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비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이분들이 능력을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만큼 인정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알고 있고 그걸 정확하게 해결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이 꼭 필요하지 이때. 이 살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살인상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살인상생이 아니라 이 살에 대한 이해를 알고 식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살을 갖고 있는 분들 딱 월지에서 살을 딱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떤 얘기죠? 아, 이 사람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해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인성과 이런 거 잘 구비됐을 때는 이 사람은 권력이죠. 높은 지위에서 권력을 쥐은 사람이구나. 왜? 권력을 쥐었다는 얘기가 다른 사람 죽고 사는 문제를 내가 손에 쥐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인성의 폐인, 식신, 폐인, 상관 이렇게 폐인이 돼야 돼. 정인이 없으면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살이라는 건 우리 사람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주어진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걸 해결책을 갖고 있고 그거를 이 어려운 문제를 없애주는 일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식신제살 상관 가살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인이요, 인은 없느냐. 그래서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변호사 사무실 가면 다 자격증 갖다 놓잖아요. 그죠?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간판이 되고 내 명함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 학교를 나왔고 어디 가서 유학하고 막 이런 거 이력서를 왜 제출해요? 회사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살은 내가 당하면 계속 좀 잘 살 수가 없어요. 어려워져요. 그걸 정인을 차서 잘 작용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잡았다 이거죠. 그러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만큼 수입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못 잡으면 사례한테 쫓기는 신사가 됐다. 그럼 굉장히 어렵죠. 쫓기는 신사가 됐다는 요 인이 착용이 안 됐으니까 내가 몸으로 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돈 나가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죠? 내가 몸으로 뛰어서 돈을 벌어다 갖다 줘야 되잖아요. 자식 키우는 것도 여기 살에 해당돼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내가 말로 영업직이나 관리직 막 돌아다니면서 벌어다가 애들 학교 가르치고 뭐하고 입혀놓고 하는데 이 인성이 어떤 해결해주는 쪽에 어떤 고가의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늘 힘든 거죠. 그래서 노가다를 끼고 작업복이 연장 들었다 소리가 살이 있으면 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때는 반드시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 무엇인가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았을 때 내가 조금 더 높은 단가를 받겠죠. 공사 현장 가도 기공과 조공이 있죠. 기술자와 되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와 차이라는 거죠. 그만큼 거기에 잘 알고 해박한 사람이 기술자가 될 것이고, 그죠? 법 쪽에도 마찬가지죠. 법에서 내가 완전히 통달을 해서 어떤 고시에 통과를 한다든가, 그쪽에 잘 안다, 법무사에 시험 합격이 되면 법무사를 하든지 변호사를 하든지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많이 알아야 어떤 변호사 사무실이 사무국장 정도, 그죠? 의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술도 내가 많이 알면 의사를 하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 나면 간호 쪽으로 가겠죠. 근데 그런 쪽이 안 되니까 간호조무사나 이렇게 의료 관련된 업무 쪽에 사무를 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인성이라는 것이 이 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스펀지라고 그랬죠. 그럼 살이 있다 그럼 살에 관계된 쪽으로 막 파고드는 공부가 있다. 근데 편인이 있다 그 일부분만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식상으로 쓴다 이런 얘기죠. 좀 어렵나요? 그렇게 안 어렵죠? 근데 이 살이라는 부분이
이 살이라는 부분은 그럼 직업적으로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그럼 살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냐. 그래서 1차가 늘 말씀드렸죠. 살이라면 1차는 뭐죠? 법조계, 법. 그 다음에 2차 의료기죠? 3차, 금융. 4차, 종교. 이렇게 연관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다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살 가진 사람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런다면 이거를 떠나면 그럼 1번째고 두 번째는 뭐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두 번째, 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부분. 의식주와 관계가 있어요. 의식주,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과 옷과 집이죠.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잠은 꼭 자야 되고, 밥은 꼭 먹어야 되고, 그죠? 옷도 추위가 막 더위가 있을 때 옷도 안 갈아입을 수는 없잖아요. 이 관계되는데, 의식주 관계되는 게 필수인데, 이 집은 일단 제외로 따지자는 거예요. 집을 따지면 공사 현장 들어가서 집 짓고 건축하는 건데, 그쪽도 많이 가 있죠, 물론. 많이 가 있지만, 이거는 일단 일반적인 상식전에서 우리는 살짝 제쳐놓고 따지자. 그냥 그건 노가다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식신이나 상관으로 제살, 가살을 할 경우가 제일 많은 것이 먹거리예요. 그러니까 식신으로 제살을 했다. 이렇게 따져볼 때 식신이 이 전문 기술이나 먹거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전문 기술, 내가 하는 걸 제어타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 쪽으로 이게 난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술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여성분들 좀 하는데, 먹거리, 음식으로 또 배고픈 사람 채워주는 거죠. 배고픈 사람 채워줍니다. 이것도 제살이에요. 사람이 안 먹고는 못 살으니까, 그죠? 옷도 안 입고는 못 살듯이, 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다른 공사든지 노가다 내지는 어떤 일용직으로 보면 되는데, 이 식당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식신 제살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식을 제살할 경우, 살을 제거할 때, 인을 뭘 찾나를 보는 거죠, 얼른.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옷, 의류, 그죠? 의류 유통이나 의류 판매,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과 의료와 이 식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죠? 상관은 좀 화려하고, 말 이런 걸 쓰는 거니까, 그죠? 근데 식신은 몸으로 하는 거니까, 식신, 음식이나 전문 기술인데, 식신으로도 배고픈 사람 밥 주고, 그죠? 상관, 그죠? 그걸로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주는 직업. 미용사인 경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의식에 관계된, 의식주 중에서 옷과, 그죠? 패션이죠. 옷과 음식에 관계된 부분에서 제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때에도 인성을 어떤 식으로 채워서 갖고 있느냐 되게 중요하죠. 그죠? 요리사 자격증 따야 되고, 그죠? 패션 디자이너 따야 되잖아요. 그거 다 인하고 연관돼 있죠. 근데 그거 없이 뭘 하겠다? 어려운 얘기죠. 편인 차는데 식신으로 식신으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공부를 못 했으니까, 없이 하니까 그만큼 힘든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많이 알고 깊은 지식, 조회가 있고, 오랜 동안 경험을 쌓아야만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 사람들, 고객이나 찾아올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의식과 관계됐고, 또 간혹 가서 먹는 거에 관계된 부분에서 주류 판매라든가, 그죠? 유흥, 노래방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죠? 그 다음에 주류도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걸 판매하는 직종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요게 이제 살에 관계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조차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서 뭘 해야 된다? 힘쓰는 직업, 작업복 연장 들고 나가서 일해서 벌어먹는다. 일당직이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작업 현장, 공사 현장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힘든 거 넘어집 설거지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3D라고 그러죠.
거기에 관계된다. 그 살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 육격술에서도 최고 힘들게 다루는 게 이 살이죠. 이게 있는 사람들은 그걸 꼭 처리를 해야지 그게 속 편하게 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 있습니다. 이 정관이라는 살하고는 조금 약간 다릅니다. 정관이라는, 그래도 정관의 별명이 뭐죠? 정관의 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이겠죠?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정관은 바른 생활 사나이. 그러니까 정관은 너한테 피해도 안 주고, 피해 받기도 싫고, 그냥 그저 그대로 하는 거 그대로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관은 힘든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걸 딱 이것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면 좀 난해해야 합니다. 살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해결을 하죠. 그렇지만 정관을 갖고 있으면 그런 일 자체가 아니라 사무직에서 펜트 들고 사무직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서 플레이하고, 그죠? 현장보다는 사무직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정관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가도 꼭 그런 부서에 가 있어요. 그리고 힘든 일 하라고 하면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이 정관의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보다는 약하지만 어쨌거나 정관조차도 일간에게 압박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정관이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죠. 정관. 그러니까는 바르게 생각하고 규례 어긋나면 안 되고 하던 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되고 도덕대로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성이 뭐냐면 일간에게 뭐냐 압박은 둘레예요, 둘레. 그죠? 테두리. 쳐놓은 거죠? 그거는 뭐입니까? 이 사람이 법을 지켜야 되고, 도덕을 지켜야 되고, 룰을 지켜야 되고, 회사 가면 규정을 지켜야 되고, 그죠? 해서는 안 될 부분들 정리해 놓은 것이 내규잖아요. 이걸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 나가서도 정관을 가지신 분들은 남들하고 시비거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싫어하고, 또 그걸 또 되게 멀리 하려고 그래요. 왜? 바른 생활 사나이거든. 단 되게 고지식하다는 거죠. 그냥 고지 그대로 법대로 해요. 그래서 정관이 어떨 때는 굉장히 앞뒤로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틀에 박힌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살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우니 항상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예민하고 날카로워요. 정관은 그렇지가 않죠. 그냥 유하고 프리합니다, 정관이. 왜? 법만 지키면, 도덕만 지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평관을 가진 분들이 정은 많다고 그랬습니다. 애정. 인정은 많아요. 왜? 자기가 아파봤으니까. 배고픈 빵을 먹어봤으니까, 힘들어 봤으니까 그 사람들 이해한다는. 근데 정관은 그게 아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관이라는 존재는 일간에게 무엇을 하라고 자꾸만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관인 경우 회사에서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이거 하시오. 내가 월급 주니까 넌 이거 해라 이거예요. 근데 평과 칠사는 야 무조건 해 이거죠. 안 되든 해 밀어붙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일간은 관살을 갖고 있다 월지에서 갖고 태어날 때 인자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이분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뭘 해도 해야 됩니다. 근데 관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늘어지죠. 꼭 뭘 해야 되는 저기가 안 되니까. 그죠? 관성이라는 것이 그런 작용을 합니다. 물론 상관이 있어도 빨빨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관성이 없는 경우는 약간 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성이 관성이 없을 때 관을 제외하면 시신상관 쪽으로 발달한다고 그랬죠. 인성이 관성이 있으면 관에 대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쪽에 관계된 지식을 흡수한다. 왜? 일간에게 압박을 주니까.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관, 정관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편관은 특이하게 별도 취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편관, 칠살 그러죠.
좀 공부하신 분들 다 알 거예요. 274 있는 분들은 늘 뭔가에 압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1차는 경제적이고 2차는 약이죠. 몸 아픈 거. 그러니까 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안에 약봉지가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늘 대비를 해요. 언제 어떻게 아플지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병원관이라는 걸 당해봤으니까 두려움도 크죠. 그래서 은근히 겁도 많습니다. 그죠? 언제 아플 때는 그 아프면 고통을 알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요. 겁이 많아요. 또한 뭐죠? 편관이 이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책도 안다. 이 편관이는 갖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성격도 까탈스럽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어려웠고 힘들어서 봤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편관에 대한 공부, 정관에 대한 공부를 하느냐,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식신상관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거죠. 일단 인성을 이해한 다음에 식신상관을 해결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한테는 자식이고 여자한테는 남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남자든 여자 공이 직장이죠. 직장에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인성을 용신을 쓰는 사람들이 관성이 있을 경우 관성을 상신을 쓰는데, 그래서 관성의 규정을 따라야 되고 내규를 따라야 되고 관성시키는 걸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하청업, 그죠?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대리점, 중간책이죠. 이런 것을 회사의 내규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 안 그러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 용신 쓰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그래서 위에서 5단 내려오는 거를 내가 실행을 해서 돈을 벌어먹는 직업, 이렇게 된다. 그렇지만 내가 사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지만 사실은 회사에 편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냐, 인성을 용신 쓰는 사람, 편의는 정인이든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기조 체인점을 하든 프랜차이즈를 하든 어떤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속감. 이 소속감이 필요로 하다, 이거죠. 그게 없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갖다 스스로 결정해야 되잖아. 이게 장애가 발생해요. 이걸 보고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이것이 난해하다는 거죠. 그래서 편관은 어차피 여태까지 여러 가지 뭐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법인이, 도덕인, 룰인, 직장 상사니, 남자니, 뭐 기초 자식이니, 또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만 일간에게 자꾸 무언가를 강요하는 압박감이다, 이거죠. 압박감. 그래서 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무언가를 해야지 속이 풀리고 편안하다. 주어진 일을 하고 있어야 편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행동해서 처리할 거냐는 요거 인식, 우리 스펙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관살에 대한 부분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아, 관살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관살이 월지에 있든 일지에 있든 갖다 쓸 수 있는, 월지 갖고 나면 당연한 것이고 나중에 해보니까 일지에 있으니까 일지거래도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관살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모쪼록 또 궁금하신 것이 있는 분들은 또 뭐 전화를 주시든가 또 하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같이 눌러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